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22평 돌파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22평 돌파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가 22평 돌파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4년도까지 좀 안 좋았죠. 25년 초반에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좋아진 게 언제요? 7월달 이후에요. 그리고 9월과 10월달에 시세가 좀 많이 나왔죠. 이때 하이닉스도 강했어요.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24년 7월달 이후입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폭락했습니다.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내용이 뭐냐? 하이닉스가 이때 24년도까지는 HBM을 그냥 석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26년도가 되면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HBM 3E, 4까지 다 납품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좋아지기도 했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좋지 않아서 빠졌다 치자. 왜 하이닉스까지 빠지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뭐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려면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그 이상의 움직임을 나와야 된다. 어떤 부분이 실적이.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먼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HBM으로 뒤처져 있었지만 대략 5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물론 이 5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하이닉스의 시세는 7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훨씬 더 강했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먼저 올라간 종목군들이 더 강하다, 앞으로도. 그리고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길게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요 구간이죠. 그쵸. 6월달 이후 하이닉스도 실적이 원래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주가는 삼성전자가 쉴 때 똑같이 쉬어가잖아요. 물론 하락폭이나 상승한 구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강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나오는 구간을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의 추세가 꺾이면 안 되고, 삼성전자의 추세가 살려두고 있을 때 하이닉스의 시세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미국에서 만들어 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뜨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 미증시 움직임을 보면 미국에서 계속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자,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미증시, 나스닥도 22평 돌파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또 한 가지입니다. 나스닥이 22평을 돌파해서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AI에 대한 투자는 꺾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27년도까지는요. 그래, 26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주춤하는 부분,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동력을 삼아줄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휘청거릴 때, 여기서 보면 이제 뭔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조금 헷갈릴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22평, 62평 이탈하고 약간 휘청거렸죠? 여기에 맞춰서 뭐가 발생한 거냐? 구글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달에 나스닥도 22평을 이탈하고 62평까지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도 똑같이 22평 이탈, 62평 이탈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자는 거예요.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를 앞세우면서 가격대를 높이죠. 무슨 얘기냐?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꺾인 게 아니다. 엔비디아에 무언가 대항할 수 있는 경쟁사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TPU고, TPU에도 HBM은 들어간다. 물론 아직까지는 워낙에 엔비디아가 강력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다 집중해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GPU든 TPU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이닉스 쪽으로도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의 HBM은 뭐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간다는 기존의 인식 때문에 약간 주춤했었던 거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시세가 이미 고가를 돌파하는 목전에 있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지난주에 하이닉스 매수할 때가 됐습니다. 22평 돌파는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매매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을 무조건 잡아라. 그런 결과 57%씩 이렇게 터진다. 이거 로보스타예요. 로보스타 보면 반도체 이야기하는데 왜 로봇주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로봇주들은 뭡니까? AI 관련주죠. 피지컬 AI 쪽이죠.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 왜? 학습이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엔 뭐가 들어가요? GPU 또는 TPU가 들어갑니다. 여기엔 뭐가 들어가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여기 HBM부터 일반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SSD, 낸드까지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아닥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였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D램에 대한 가격이 9월 달부터 4배 가까운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월 달 실적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11월 달까지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주춤했지만, 이 주춤은 이격이 발생한 구간에서 당연히 매물 소화 구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온 조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꺾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까지도 지금 내년이 되면 어때요? 유동성 국면이 열린다고. 당연히 금리 인하가 나올 테니까. 이건 시점에 대한 문제라 그랬죠. 즉 지금 하이닉스는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더 올라가면 갈수록 물량을 늘려야 되지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원익 홀딩스, 한미 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종목별 투자자 볼게요. 하이닉스 보면 한 달 동안 어때요? 6조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죠. 최근엔 좀 줄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자고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우리도 매수하자.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우리도 매도하자. 그렇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즉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무조건 매수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매도 구간을 잡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외국인은 매수했네. 한번 더 볼까?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보세요. 로보스타 같은 거 확인하고 매수 구간, 13%, 15% 수익 구간, 그리고 또 떨어지고 반등 확인 매수 구간, 11월 3일까지 보유하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팔죠. 57% 수익, 이렇게 터진다고요.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 보면 어때요? 매수, 매도, 확인, 매수, 떨어지는 거 매도, 101%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거 어때요? 매수, 매도 34%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확인하잖아요. 무조건 확인하세요. 답지를 보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이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하다. 그쵸? 매수, 매도한 결과 76% 수익 구간, 모두 가격대를 확인하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수급에 대한 부분, 떨어졌는데 외국인들 매수했네, 괜찮겠지, 내일 올라가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든 매도하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 추세만 확인해서 파는 겁니다. 그 추세에 대한 확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22평 이탈했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은 22평 돌파할 거다. 왜? 삼성전자가 22평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와요? 삼성전자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 그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선행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확 꺾이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공급이 확 늘어나거나 수요가 확 줄어야 돼요. 근데 공급이 늘어나는 건 뭐예요? 증설. 근데 증설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죠.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마진율이 유지가 되거나 높아진다. 하이닉스는 여기서 50% 인상된 단가를 제시를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70%까지 높이는 상황이 26년, 27년도에 나와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하이닉스 가격적인 부분에 반영이 되겠죠.
무조건 100만 원 넘어간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을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실전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하는데, 자, 여기 12월 8일 장 마감하고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1% 강세, 하이닉스 5% 강세 마감, 하이닉스 키 맞추기 시작했다.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신규는 3전, 하이닉스 포함의 관련주 신고가 종목만 가능하다. 신규 종목군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모두 다 뭘 하라 그랬어요? 신고가 종목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으라 그랬죠.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모두 강세다. 원전만 하락했는데 원전 하락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8일까지 투자 경고에 걸려 있다. 투자 경고 예고에 걸려 있다는 거죠. 지정 예고.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위에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일까지는 앞으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안에는 무언가 두산에너빌리티는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이 구간에 맞춰서 확인하는 과정, 18일자를 기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매수 구간을 다시 잡으면 된다. 자, 그리고 조선주 반등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신고가 종목이었다는 거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든 종목군들은 다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뜨는 거 2차 전지 같은 거 12월 8일 월요일 날 좀 뜨기 시작하던데 이런 것도 그냥 싹 다 무시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어때요? 신고가 종목 위주로 순환매 진행 중. 무조건 신고가 종목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주도주만 하기 때문에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당연히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어떤 호재가 있다, 이건 악재가 아니다, 이런 내용보다 우리가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다, 매수해야 된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종목군들, 시세가 나오는 모든 종목군들은 반도체, 원전, 바이오, 조선, AI 관련주, 이거 뭐예요? 주도 섹터. 주도 섹터는 뭐? 신고가 종목. 이 안에 있습니다. 하이닉스 왜해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즉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 플러스 주도 섹터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요 내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보세요. 제가 2만 원에 저도 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올라오는 거 보고 얼마입니까 여기? 그쵸? 대략 34,000원. 50% 이상 상승한 걸 확인하고 사죠. 그렇더라도 76% 수익구간 나온다고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파트너 한미반도체,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구간을 잡았고, 그리고 딱 2달 정도의 보유기간을 거쳐서 54%의 수익구간. 그리고 조선 이번 주에 매수할 겁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거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꾸준하게 잡죠. 그런 결과 22% 수익 구간, 33% 8월달 수익 구간 잡았고요. 그리고 57% 2월달에 수익 구간 또 나온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실시간 타점 기준에서 소통방에서 모두 주도주 기준에서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SK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하이닉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급 중요하죠. 하지만 수급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해? 그러면 가격이 갑자기 올라오나요? 그래, 올라올 수 있겠지. 일시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수익 구간 내는 건 10%, 20% 또는 40%, 50% 많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100% 이상의 수익 구간 터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188%씩 터지죠. 다른 것들 보면 어때요? 로보티즈, 그쵸? 매수, 매도 101% 이렇게 세 자릿수도 터진다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갑자기 바닥에서 튀는 게 아니야. 다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시세 구간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